네, 안녕하세요. 아티전 방송 토크 아티전 만큼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언택트 디지털 경제 시대 때 특히 이제 서비스, 이제 인터넷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서비스에 아직까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고질적인 큰 위협 요소가 있죠. 디도스라든지 DNS.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굿모닝 하이텍의 이신우 부장님 함께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신입니다. 저 부장님 예전에 저랑 이제 디도스 관련된 얘기 웨비나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했었죠. 했는데 디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웹 서비스를 트래픽을 굉장히 과다한 트래픽을 보내가지고 그걸 뭐 마비시킨다든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디도스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 DNS는 디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DNS? 사실 디도스를 많이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첫 번째는 이제 웹에 대한 디도스, 두 번째는 IP를 사용하는 뭐 다른 웹의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디도스, 그리고 디도스 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됐을 경우 네. 공격자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D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DNS 같은 경우는 좀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시작이 DNS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IP를 가져와야 되고 이 도메인을 리졸빙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DNS가 공격당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웹으로 서비스하는 웹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DNS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도메인만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SP에서 제공하고 있는 DNS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메인 그 등록 대행자 후이즈나 뭐 이런 곳에 대한 네네네. DNS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도메인에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아니, 굉장히 근데- 파워가 큽니다. 아니, 근데 저희 회사도 뭐 DNS 다 있지만 예, 보통 이제 통신사나 그런 후이즈나 가비아 같은 예, 그런 데들이 다 알아서 예. 그걸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지켜주는데 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어, 실제로 인터넷 역사를 보면 2002년에 KT DNS가 한번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DNS에 대한 디도스 때문에 그래서 약 이틀 정도 한국의 인터넷 자체가 안 됐던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2014년에는 SK 브로드밴드 DNS가 역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반나절 정도 문제가 발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가비아도 뭐 디도스 공격을 약하게 맞았지만 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약 40분 정도 DNS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DNS가요. 예. 뭐 40분 뭐 2시간 뭐 몇 분 하면 예를 들어 DNS가 10분 정도 뭐 어떤 그것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멈췄다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데미지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이제 DNS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방심하고 계신 게 뭐냐면 네. DNS는 기본적으로 TTL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기본적으로 86,400초 하루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86,400초 동안에 글로벌하게 30만 대 이상의 DNS가 이 86,400초 동안 흩어져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1초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해도 3대, 4대 정도의 DNS에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만약 10분이 된다면 600초니까 한 2000대 정도의 DNS가 정상적인 응답을 못 받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자, 뭐 오늘 이제 그런 이제 뭐 디도스뿐만 아니라 DNS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공격과 또 이슈들이 있는데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뭐 이따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예. 일단은 좀 간단하게 오늘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일단 먼저.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내용은 네. 그 IDC 전체에 대한 디도스를 방어할 수 있는 프로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음. 그리고 DNS를 아예 아카마이 쪽에서 아웃소싱하면서 내부에 DNS를 두지 않고 DNS에 대한 공격도 아카마이가 모두 흡수해드리는 이제 엣지 DNS라고 하는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통신사나 예. 뭐 IPS라든지 그런 쪽에 ITS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카마이가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 예, 맞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카마이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뭐 아카마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면은 이게 혹시 일본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일본 회사인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하와이의 형용사입니다. 스마트하다, 인텔리전스하다, 쿨하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말이고 실제로 이게 회사를 1998년에 처음 회사를 창업할 때 그 MIT 공대 교수님하고 학생분들이 이제 회사를 만드셨을 때
그때 MIT 공대에서 하와이 말로 뭔가 이름 짓는 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역시 거기 대세에 따르게 된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카마이 보안 소개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시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My security customers. Within our team, the Global Security Operations Centers, or SOCs, are a critical component of that success. Welcome to an Akamai Security Operations Center. The SOC represents the pinnacle of Akamai's successful approach to delivering enhanced security to our customers. It's where some of the best minds in the security field fight and defeat cyber attacks for Akamai customers across multiple industries and levels of government. Roger Barranco leads Akamai's global security operations. Listen as he provides us a glimpse of what it's like entering the SOC. After being authenticated to enter the Akamai offices, there are additional layers of physical security to enter the Security Operations Center. For example, card ID on outer door, as well as being supported by retina scan within the secondary door. Thank you. You have been identified. Once identified, the next layer is accessing the Security Operations Center. Maintaining a secure perimeter to the SOC is important for obvious reasons. But a key benefit of such controlled access is that the professionals working inside the SOC can maintain 100% focus on threat traffic without outside distractions. The SOC has a highly available environment, supported by multiple tools, globally distributed, in addition to tools such as what you may see in back of me, where there are tremendous graphing capabilities, different alerting capabilities. At the end of the day, it really comes down to a highly skilled individual that's going to be working with you during any attack scenario. These security team members have a powerful array of tools at their disposal to allow them to detect, identify, and mitigate incoming threats. Over the past 9 months, we've significantly increased our capabilities. We've nearly doubled our network layer mitigation capacity. We've doubled the number of security experts manning our global SOC. We've occupied this cutting-edge facility in Fort Lauderdale and built 3 additional SOCs in Bangalore, Krakow, and Tokyo. What we're doing with our outstanding people, process, and technology goes far beyond anything our competitors offer. We really have transformed security into a core service offering, supported by trained and experienced people with really amazing skills. As we scale our personnel to deliver this unmatched service to our customers, we've developed an extremely effective training strategy to ensure we build a learning organization, evolving from day to day and week to week, and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data and tools at our disposal. Training is critical. 1 day every 2 weeks is dedicated 100% to training for the Security Operations Center employees. Even our shift scheduling in the SOC is innovative to ensure our customer care is never abbreviated or interrupted, guaranteeing a one global SOC experience. There is a 2-hour minimum overlap between each shift. We never want a customer to have to experience a situation where an engineer may say, I have to go and leave this shift. The SOC and the people in it, as well as Akamai's entire global security services team, are why Akamai is quickly becoming the security service provider of choice around the world in every industry we serve. We are proud to fight and win on behalf of Akamai's customers, so they can drive their business faster forward. 굉장히 뭐 거의 뭐 우리 첩보 영화에 보면 네? 그런 센터 같은데요? 네? 보니까. 네, 저도 네. 저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티셔츠가 마음에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가 사실 이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도 이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뭐 뒤쪽에도 나오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DN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인프라를 가지고 사실 보안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할 프로엑시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디도스 방어 전문 회사였고 아카마이가 사실 2014년에 인수한 회사예요. 네네. 그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업계에서는 1등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죠. 네.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글로벌하게 가장 큽니다. CDN 회사 중에서 가장 크고 마켓 쉐어도 56%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초당 뭐 60테라 이상의 트래픽을 항시 처리하고 있고 전 세계 인터넷에 25에서 40%를 처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은 아카마이를 이미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안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국내 보안의 위협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더 하고 있는가를 대해서 좀 문제를 좀 만들어 왔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실 공장에서 코로나 환자 한두 명 나오면 바로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원격 근무 그리고 인터넷에 의존한 근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 공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트래픽이 평소에 3배 정도로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65테라 정도의 피크 트래픽을 기록했다면 네. 올해는 165테라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 트래픽보다 3배 정도 이제 더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죠. 네. 조금만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공격 트래픽을 조금만 실으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네. 이제 그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디도스나 아니면 네, 뭐 DNS 공격에 대한 맞습니다. 환경이 맞습니다. 잘 조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격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판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2020년도 8월부터 이제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국내 대학들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에요. 이때 이제 일제히 수강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수강 신청을 하고 있던 대학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도 2015년, 2017년 이후 이제 3년 만에 네. 이제 다시 활발하게, 뭐 다들 뉴스로 보셨겠지만 40지에서 60지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업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디도스 공격 있지 않습니까? 예. 40G, 60G라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예. 가장 큰 넓은 밴드위스를 가진 디도스 공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일단 기록이. 한국에서는 네. 제가 본 거 중에서는 150G가 가장 컸고요. 최고고. 예. 네. 그 닷네임, 네. 예, 한국의 그 .kr 쪽에 대한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150G 정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6월 달에 뒤쪽에 나와 있는 장표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6월 달에 해외 쪽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1.44테라의 디도스 공격이 1.44테라. 지금까지 네.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큽니다. 네.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예, 1.44테라가 최고인데 예. 아카마이가 갖고 있는 최대 폭은 얼마까지 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카마이가 단순하게 이제 CDN 웹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방어는 사실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5테라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프로엑식 같은 경우는 음? 뭐 8.2테라까지 음.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네. DNS 쪽은 아직까지는 뭐 테라 규모의 공격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500G 정도의 공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고도 서비스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8월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고, 국내 굉장히 유명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카마이와 함께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해외는 뭐 국내는 8월부터 시작됐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3월, 4월부터 시작이 됐고 6월 달에 1.44테라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뉴질랜드 증권거래소가 3일 정도 디도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야. 아예 증권 거래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도 실제로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마이 가지고 있는 프로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런 디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격자들은 예. 왜 하는 거고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쪽에 만들었는데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디도스를 하는가? 딱 준비하셨구나. 예, 딱 준비해놨습니다. 네네네.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마지막에 있는 범죄 집단. 네. 금전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이게 2015년에 DD4BC라고 하는 범죄 집단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몇 개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사실 좀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했죠.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2015년 매출이 추산했을 때 약 1,000억 정도
아, 비트코인으로만 예, 비트코인으로만 1,000억 1,000억. 정도. 와.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이제 사실 재벌이 되실 수 있었는데 다 FBI에 잡혀 들어가셔서 예, 지금 뭐 돈을 먼저 보시지 못한 것 같고 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집단도 이 DD4BC 그리고 2017년에 아르마다 콜렉티브 같은 이 범죄형 집단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핵티비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잖아요. 종교가 달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나와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게 바로 핵티비즘이고요. 그리고 과시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많이 죽었는데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 푸들코프라고 하는 디도스 공격하시는 그 해킹 그룹이 실제로 공격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 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이제 같이 게임하는 그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문제를 발생시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요즘이랑 비교해 보면 예. 굉장히 그 순수의 시대네, 순수의 시대. 그렇죠. 그랬었던 때가 있었죠. 순수했었습니다. 네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처음 디도스라는 게 생겼을 때는 네. 상대편하고 FPS 게임을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공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핀 같은 거 써가지고 조금 느리게 만들어서 이제 키를 따내는 예.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국가 간에도 사실 분쟁이 발생을 하면 사이버 공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실제로 2017년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해커들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 페이지가 한 달 내내 내려가 있었고요. 근데 좀 이 국가 간의 분쟁에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격이 갑자기 시작됐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3월에 사드 분쟁도 디도스 공격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중국 가서 축구를 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분이 풀리셨는지 아. 예, 공격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시고 인터넷에 굉장히 의존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판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6월 4일 날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1.44테라 그리고 385밀리 세컨즈 메가 PPS의 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카마이 플래식이 차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5월 달에 선정한 내용에 보면 작년보다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이 약 42% 정도 증가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레덴셜 어부즈 공격도 작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해외는 국내보다 훨씬 더 심해요. 예. 글로벌하게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상황이 해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예. 만약에 지금 세상이 언택트나 디지털 경제로 더 가속화되면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더 가속화되겠네요. 그죠? 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 번 보셔가지고 이제 좀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와서 말씀드렸던 건 거의 웹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이나 DNS에 대한 공격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뭐 아카마이 시큐리티에 대한 외부 평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트너나 포레스트 웨이브 같은 데서는 모두 리더 그룹에 네. 선정할 정도로 지금은 CDN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보안 회사에 가까운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CDN을 하면서 이제 구축했던 그 글로벌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쪽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이 인프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디도스 관련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아카마이가 자랑하는 우회 방어 서비스인 프로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회 방어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카마이가 미리 구축해 놓은 이제 인프라를 빌려서 디도스 방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와서 설명해 드렸던 건 대부분 웹에 대한 거. 이 웹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CNAME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렉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회 방식은 이제 BGP와 GRD 터널링을 이용한 우회 방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예. BGP와 GRD 터널링 그것이 어떤 개념인 건지 그 개념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BGP는 IP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IP를 어나운스해서 이 IP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BG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SP나 아니면 AS 넘버를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BGP를 이용해서 자신의 IP와 AS 넘버를 어나운스, 이제 누군가에게 알리는 방송을 해서 그 IP를 찾아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네네. BG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RD 터널링은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끼리 가상의 터널링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VPN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VPN이 뭐 서버와 서버 간이 만들어지는 가상 터널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GRD 터널링은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간에 네. 만들어지는 L3니까. 맞습니다. 가상 터널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카마이 프로렉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일단 플랫폼을 보시면 글로벌 어디에도 없는 디도스 방어 전용 이제 8.2테라 규모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글로벌하게 약 20개 정도의 이제 저희는 스크러빙 팝이라고 하는데 분산되어져 있는 팝들이 500G 이상의 디도스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다 되어져 있고, 네네. 이 팝들 간에는 MPLS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고객사의 IP를 이 20개의 팝에서 한꺼번에 어나운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니캐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개의 팝이 가지고 있는 이 20개의 팝에 위치하고 있는 근처에 있는 사용자나 공격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팝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20개의 팝으로 분산돼서 공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로 세컨드 밀티게이션 SL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루에도 50번 이상씩 디도스 공격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은 이미 아카마이가 다 맞아봤고, 거기에 대한 뭐 시그니처라든지 방어 방식 같은 거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한국도 사실 ISP들이 클린존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최근에 이 클린존을 쓰고 있는 모 업체가 공격을 받고 2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간만에 공격을 맞았고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걸 분석하고 방어 장비에 넣어서 시그니처를 넣어서 방어를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카마이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렉식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형태의 공격은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뭐 기술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훈련된 180명 이상의 이제 보안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면서 방어를 해드리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6개의 이제 SOC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24시간, 7데이, 365일 방어 네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 지원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고객사들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근에는 이거 구성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하도 많은 고객사들이 들어오고 아카마이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잘 해놔서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좀 해봤더니 하루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모든 구성이 하루면 된다. 하루도 안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해드리고 이제 준비할 준비가 아카마이 쪽에 다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굿모닝 하이텍은 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카마이 굿모닝 하이텍의 역할을 좀. 사실 이 SOC라고 하는 곳이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SOC나 아니면 스크러빙 팝은 일본에 있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SOC 엔지니어와 직접적인 컨택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보안 쪽은 일반 고객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고 아카마이에 대해서도 일반 고객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다리가 되어서 아, 네.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드리는 오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프로렉식 스크러빙 센터의 캐파시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8.2테라까지 디도스 공격 방어가 가능한 형태고요. 올해는 1.44테라까지 디도스 네. 공격을 막아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전장표 요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최고 피크치 맞습니다. 공격이네요. 피크 공격이고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하신 게 네. 2013년, 14년 이때부터 공격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600G, 2018년에 1.3테라 이런 형태로 공격이 늘어났는데 네네. 이때가 이제 공격의 약간 그 트렌드가 변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까지는 이제 봇이나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면 저 시점부터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반사하는 형태의 공격이 주로 네네. 생겨났어요. 그래서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라고 하는데 음. 저 공격은 실제로 인터넷 초기에도 있던 공격인데 이제 공격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네.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UDP 서비스들이 이 정도까지 증폭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공격 네. 트렌드가 확 변하겠다고 근데 생각하시면 여기 보면 막대 그래프를 보면요. 예. 이게 좀 이게 경년으로 예. 짝수 2016년, 18년, 20년은 엄청 높은데 예. 또 17년, 19년 작거든요. 이게 뭔가 방어를 해서 새로운 기법을 만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한번 그럴까요? 저 2018년에 있었던 공격은 이제 멤캐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이었고요. 그런 형태로 공격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패치를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형태로 공격을 크게 트래픽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패치가 끝나고 나면 다른 공격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카마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풋프린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약 20개 정도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6개의 SOC를 이제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이 플루렉식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플루렉식 라우티드 같은 경우는 이게 BGP GRE 터널링을 이용해서 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용이 가능해요. 뒤쪽에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건데 이제 C클래스 단위로만 서비스를 우회할 수 있고 이제 BGP를 사용하시는 AS 넘버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적용이 가능한 게 플루렉식 라우티드고요. 그리고 플루렉식 IP 프로텍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비스 단위가 /24 C클래스 단위도 아니고 그냥 아카마이에 요청을 하면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애니캐스트 IP를 서비스 용도로 제공을 하고 네. 그 IP를 실제로 고객 서비스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삼고 싶은 게 사실 증권사의 HTS 쪽이거든요. IP로 통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를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HTS에서 사용하고 있는 IP를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이제 애니캐스트 IP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네. 그 IP를 통해서 HTS 서비스를 하고 디도스 공격을 하더라도 아카마이 쪽에서 처리가 가능한 일단 프론트에서 아카마이가 일단 막아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짜 증권사 HTS 같은 경우 그게 몇 초, 1, 2초에 승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거죠, 그죠? 레이턴시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센서티브한 곳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증권사의 이 내용을 이제 제안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네. 한국에 팝이 없어서. 아, 네. 예, 일본에 갔다 생깁니까? 와야 언제? 원래는 올해 생길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에 계신 엔지니어들이 못 들어오셔서 예, 아마 내년에 이제 지금 화이자가 만들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 백신 맞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내년에는 반드시 생길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저희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구성은 레이어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공격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뭐 10중, 20중 이 방어 필터에 다 걸리게 되고 정상적인 트래픽만 아카마이가 맺어놓은 GRE 터널링 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리진으로 네네. 전달이 되게 됩니다. 플루렉식 라우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평상시에는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공격이 감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어나운스를 포기하고 아카마이 스크러빙 센터에서 그 어나운스를 IP에 대한 어나운스를 일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공격자는 원래 타겟하고 있던 그 데이터 센터가 IP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아카마이가 어나운스한 내용을 따라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카마이 스크러빙 센터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이제 정상적인 트래픽은 스크러빙 센터 라우터와 이제 데이터 센터 라우터 간에 맺어져 있는 GRE 터널링을 통해서 오리진 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망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우티드는 좀 기술 요구 사항이 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이제 그 AS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GRD 터널링이 가능한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4 C클래스 단위로만 이제 IP를 넘길 수 있다라는 이렇게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IP 프로텍트는 그런 제약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애니캐스트 IP를 서비스에 직접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카마이 스크러빙 팝 내에 있는 저 IP를 가지고 있는 네. 저 애니캐스트 IP를 가지고 있는 TCP 프록시에 오리진이 어디고 어떤 프로토콜 쓰고 있고 어떤 포트를 쓴다 정도는 등록을 해 놓으셔야 이제 포워딩이 가능한 네네.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금방 셋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금방 셋업을 할 수 있고 아직 서비스가 정식 런칭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런칭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런칭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저희나 고객이 직접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트의 특징은 이제 C클래스 단위로 넘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IP,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애니캐스트 IP를 그냥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제약사항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방어하는 센터는 똑같기 때문에 네. 디도스 방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똑같이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카마이가 자랑하는 HDNS라고 하는 DNS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가 어떠한 웹서버에 접속을 할 때 DNS 쿼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제 처음에 KT 유저건, SK 유저건, 이제 LG U+ 유저건, 이제 리커시브 DNS 가지고 있는 ISP에 이제 재귀 DNS를 이용해서 이제 IP를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IP를 재귀 DNS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리턴을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루트 DNS, 탑 레벨 도메인 DNS,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권한 DNS, 예. 실제 IP를 가지고 있는 권한 DNS에 물어보게 되는데 공격자들이 웹서버를 공격하다가 도저히 공격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가장 최후에 공격하는 게 바로 저 권한 DNS.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저 DNS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고객사에 가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저기까지 신경 쓰고 계신 고객사가 거의 없어요. 네. DNS? 그건 되는 거 아니야? DNS 뭐 TTL 값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NS가 10분만 죽어도 2,000대, 3,000대 정도의 DNS는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DNS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안 되잖아. 접속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DNS는 절대 죽지 않는 이제 저희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HDNS 같은 이런 클라우드 형태의 DNS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HDNS는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DNS를 아카마이가 대신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네네. 그냥 거는 DNS 역할을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이즈나 뭐 이렇게 통신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죠? 예, 아카마이가 대신 해드리고요. 네네. 그럼 아카마이가 도대체 얼마나 인터넷 뭐 DNS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요. 아카마이는 29개 국가에 200개 이상의 팝에 5,000대 이상의 애니캐스트 DNS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한국에 있는 K모 통신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6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10배 되는 걸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고 그걸 글로벌하게 분산시켜 놓고 애니캐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500G 디도스가 DNS로 들어왔을 때도 아카마이는 그걸 차단하지 않고 그냥 흡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카마이가 이제 이게 사실은 아카마이가 쓰기 위해서 CDN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DNS들인데 현재도 1%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9%를 이제 계약하시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D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애니캐스트 DNS, 이 엣지 DNS의 특징은 애니캐스트 기반의 분산 DNS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글로벌하게 수천 대의 DNS가 IP 애니캐스트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여 있는 DNS, 즉 5,000대 중에 한 대만 살아 있어도 DNS 서비스엔 전혀 문제가 없고 레이턴시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권한 DNS를 사실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DNS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겁을 내시면서 갖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게 UDP53을 쓰는 서비스거든요. UDP53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디도스 폭탄을 그냥 하나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 이게 막을 수도 없고 네. UDP53을 쓰기 때문에 IP를 얼마든지 스푸핑할 수 있고 패킷을 얼마든지 늘려서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1.25테라 공격 들어온 것도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네, 네. 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처음 시작된 것도 DNS에 대한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었어요. 네, 네. 60배 정도까지 패킷을 증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가지고 계신데 그 권한 DNS의 역할을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아카마이가 직접 가져가서 사용을 네. 대신해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관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근데 이것을 이제 위에다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그렇죠. 고민이지. 이게 문제죠. 야,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그다 공짜 썼잖아. 뭐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DNS에 대한 인식이 그냥 어.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DNS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한번 맞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이건 막을 수가 없구나. 답이 없네. 이 생각이 딱 드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카마이의 가장 큰 DNS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인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DNS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된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킹당할 위험도 없고 뭐 프로토콜의 문제점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카마이 엣지 DN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DNS 구조를 제공을 하고요. 계약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6개의 NS 네임을 드립니다. 하나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임을 드리고 나머지 5개를 19개 그룹에서 이제 골라서 네, 드리기 네.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종이나 다른 고객사가 공격을 당해서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 DNS에 대한 적용 자체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존 파일 떼서 저희 쪽에 주시면 그냥 저희가 그 프라이머리 서버로 그냥 동작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부에 가지고 계신 DNS를 특정한 용도로 또 쓰셔야 된다. 그러시면 거기에 슬레이브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아카마이가 이제 요청하는 뭐 10개 정도의 존 트랜스퍼 서버만 허용해 주시면 다른 설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서비스가 가능한 굉장히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클라우드 DN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강력하고 좋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 무료로 썼던 것을 이건 이제 유료로 이제 페이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매달 페이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예. 매달 페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래도 이 페이할 만한 예. 그만큼 내가 페이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웹 서비스가 잠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런 형태의 DNS를 쓰셔야 돼요. 뭔가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 그렇죠. 증권사라든지 아까 금융사, 맞습니다. 그죠? 금융사.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예. 네. 은행들이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증권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커머스들도 쓰셔야 됩니다. 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어차피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예. 내가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완전히 계약하기 전에 예. 미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체험이라든지 예. 테스트 같은 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그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엣지 DNS는 네. 무상으로 뭐 한 달 정도는 POC 해보실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네. 더 필요하시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프로렉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 POC는 사실상 안 되고요. 네네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HDS 이제 POC를 한 달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달 했을 때 그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완전 좋아하시죠. 예산을 예. 배정하는 분들, 예.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맞습니다. 공짜로 썼으니까, 돈을 거의 안 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POC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떤 식의 결과가 도출돼야지만 그 경영진이라든지 예산을 이제 담당하는 분한테 그것이 어필하게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서비스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 아카마 엣지 DNS를 사용하시게 되면 음. 애니캐스트 방식이고 그리고 국내에도 DNS 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적용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뭐 차이점을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약 75% 정도 DNS 쿼리 속도가 개선될 수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디도스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디도스 네네. 모의 훈련 한번 해보시면 아, 네. 확실하게 이제 너무 좋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맺은 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맺은 말은 이제 오늘의 맺은 말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건 누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까?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명량해전, 또 하나는 칸나의 회전입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괴롭혔던 싸움인데 이 두 개의 싸움의 특징은 방어하는 쪽에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보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다만 전장은 우리가 마음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명량 같은 경우도 저 울돌목에 이제 진을 치고 적은 숫자의 배가 있으니까 공격자들이 우회하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이제 된통 당한 거고 저 칸나웨 해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로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땅 자체에서 원정을 들어온 사람이 원하는 위치를 만들어서 싸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칸나의 회전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군은 8만 정도 됐었고 한니발의 군대는 5만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다만 기병이 좀 더 많다는 거를 착안해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강입니다. 네. 그래서 기병을 한쪽으로 몰아서 먼저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둘러싸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싸움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싸울 수 있다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아카마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위치에서 원하시는 싸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마이라는 그런 배틀필드에 싸우셔라. 맞습니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싸우시게 되면 180명의 지원군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자, 그 부장님 오늘 답변하시면 좋은 질문자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셨습니까? 네, 두 분. 네. 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아카마이나 또 굿모닝 IT의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지금 이제 설문조사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아까 이제 POC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까 무빙 클래스 같은 그런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우님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뭐 알람이라든지 외부 API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지요? 예, 일단 아카마이는 기본적으로 그 아카마이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웹 UI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로그를 쏴드릴 수도 있고 네. 원하시는 시스템에다가 실시간으로 로그를 쏴드리는 기능도 있어요. 심 인티그레이션도 물론 가지고 있고 그리고 API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환님, 시스코 ACI 네트워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네. 문만수님. 네, 잠깐 문만수님께서 KT IDC 센터 내 서비스 중에서 클린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거죠, 그죠? 예. 이런 ISP 업체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차단 솔루션과 아카마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일단 그 아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KT나 뭐 이런 ISP 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네트워크에서만 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KT 내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우회에서 걸러서 오리진에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ISP,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차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최악의 경우 KT 사용자분들은 접속이 잘 되시는데 해외에서 안 되고 그리고 다른 LG나 SK에서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아카마이는 ISP와 상관없이 별도의 이제 IDC 같은 데에다가 이제 500G 회선을 꽂아놓고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KT나 SKB, LG가 가지고 있는 ISP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서비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김동윤님, 외부에서 아카마이 엣지 DNS 위만 도메인을 이용해서 DR도스 공격을 이용해서 엣지 캐시나 다른 사이트를 공격 시에 차단이나 감지가 가능한지요? 예, 이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DNS 필드 중에서 애니를 이용해서 대부분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 정인호님은 봇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는 어느 정도 됐는지요? 이건 저번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디도스 공격을
오늘 가져나온 프로엑식이나 HDS 같은 경우는 봇 활동에 대해서는 인사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차단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봇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구분을 하지 않아요. 정용배님, 디도스 방어 정책 관련해서 현재 처단 장비 대부분이 초단위 설정인데 다량의 비정상 침해 트래픽이 유입되는 환경에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좀 더 세밀하게 제어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뭐 세밀하게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좋은데 저게 사실은 그 장비의 이제 스펙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 단위로 하고 있는 건데 저거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장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임종태님, HDNS는 DNS 트랜지션을 고려할 때 AI 기반의 DNS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 성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NS 방어가 HDS는 차단이 기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흡수가 기본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든 방어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이제 분산해서 수용한다라는 네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님,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업무 형태가 변경되므로 VPN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웹 트래픽을 여러 어플라이언스를 갖춘 데이터 센터로 백콜링에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아카마의 방어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요? 글쎄요, 아카마이는 저런 형태로 방어를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문만수님, 이건 이제 CDN 서비스 얘기인데 이분께서는 타사의 CDN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아카마의 CDN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웹 서비스가 아닌 모바일 기반의 앱 서비스에서는 아카마에서 제공하는 API 연동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모듈을 이식해야 하는지요? 그 아카마이가 사실 CDN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CDN이라는 서비스는 그냥 IDC에 서버 몇 대만 갖다 놔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네. 다만 그 기술력 자체는 기술 자체를 아카마이가 만들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전용 서비스도 따로 있고 뭐 API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력을 아카마이의 다른 회사들은 거의 따라오지를 못하는 수준이죠. 네네. 다만 이제 저기까지 넣게 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윤철님께서요. 과거 중국의 광군제 얼마 전에 했죠? 광군제. 예, 그죠? 예.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등 대형 쇼핑 행사 기간 중에 일어났던 디도스 공격 사례는 어떠했고 어떻게 방어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이제 한국 전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전혀 없어요. 네, 중국 네. 쪽은.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않았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네. 사실 중국이 네. CDN 쪽에서는 넘버 2예요. 사실. 그리고 CDN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도 사실 중국에서는 CDN 넘버 1 회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분산 트래픽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디도스도 잘 먹더라고요. 박성희님, 최근 API로 공격면이 이동하면서 API 리소스 및 트래픽 프로파일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아카마이는 어떤 방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카마이는 API 전용 그 게이트웨이와 프로텍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캐싱도 하고 이제 레이 컨트롤도 걸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카마이 API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면 네.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님, 디도스 공격이 계속 변화가 될 텐데 차단하는 정책이나 방어 방법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지요? 당연하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이제 미티게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하루에 50번 이상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신 공격 트렌드라든가 시그니처 같은 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카마이가 또 이제 KSD라고 그 와프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거의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네. 근데 요즘은 매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코로나 때문에 판이 굉장히 벌어졌기 판이 벌어진 것 때문에. 같아요. 실제로.
이효숙님, 평균 트래픽이 1G 정도였다가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핫딜 프로모션 때는 트래픽이 7기가가 넘습니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들어온 트래픽을 디도스로 오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로직으로 가능한지요? 사실 아카마이가 이제 보안 서비스를 처음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차단으로 가지 않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요. 아, 네. 그러면서 정상 IP당 어느 정도의 세션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PPS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패턴들을 거의 AI를 이용하는 네,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정상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IP별로 사용하고 있는 음. 패킷이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숫자를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건 정상 사용자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음.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오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임종태님은 패스트 DNS와 엣지 DNS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은? 예, 같은 서비스고요. 이름이 네. 최근에 엣지 DNS로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태환님께서 아카마이사가 국내 메이저급 고객이나 파트너사들이 있는지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아카마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요? AWS하고 애저에는 아카마이 CDN 서비스는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국내 메이저급 고객이라고 하시면 삼성, LG, 현대기아차, 예, 그 정도 있네요. 쿠팡, 네네. 네이버, 음.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아, 라인도 알겠습니다. 고객이고요. 예. 라준규님, 엣지 DNS는 애니캐스트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DNS 서버 IP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IP 한 개로 보이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200개의 팝에 있는 5,000대의 서버가 다 같은 IP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IP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객사들마다 할당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박재범님, 아카마이 와프 서비스 계약할 때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디도스 방어에 대한 예방 지원 서비스도 포함되는 건지요? 이제 예방 지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웹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웹 해킹 공격은 무제한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트래픽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김민경님, 디도스 공격의 규모도 큰 문제이지만 최근에 공격 속도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공격 속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 나오면서부터 실제로 PPS라든가 트래픽 같은 게 정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서버에서 보낼 수 있는 공격 패킷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게 수천 대가 한꺼번에 반사하는 형태라면 이게 네. 제한이 수천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트렌드가 이제 앰플리피케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격 규모나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채널 1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에 유튜브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채널 1으로 보시는 분들 방송 뭐 괜찮았다 하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조금 보고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또 4시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할 때 참고하겠으니까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배님은 다량의 비정상 트래픽 유입할 때 유입 시 DNS 쿼리에 따른 엣지 DNS 장비의 부하율 관련 리스크는 없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개 팝이고 5,000대 이상의 서버다 보니까 그리고 애니캐스트의 기본 장점은 지역에 따른 이제 분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 DNS 쿼리 공격이 실제로 들어와도 한 장비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고 네. 이제 애니캐스트 기본 개념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로 자동으로 페이로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추님, 아카마의 CDN을 활용 중인데요. 보안과 범위는 다르지만 기존의 솔루션과 함께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까요? 단순 비용 절감이라도 좀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일단은 아카마이 보안 쪽 말씀하시는 건가? 일단 보안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늘 고객사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거 서비스 쓰면 이 장비 빼도 돼요? 라고 늘 물어보시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좀 리스크가 크고요. 아카마이 와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인라인에 있는 와플 정도는 빼셔도 되지만 디도스 방어 장비나 뭐 방화벽 같은 장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카마이 와프 같은 경우는 OS 온이고 웹에 대한 방어를 완벽하게 제공을 하지만 그 외에는 제공이 안 되고 프로렉식 같은 경우도 일단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격이 있고 감지하고 돌리는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돌리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공유님, 디도스 발생할 때 보통 ISP 문의를 해서 1차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CDN의 경우는 디도스 공격을 받을 경우 가까운 팝을 계속 탐색하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건지요. 일단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CDN 그리고 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로버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집어넣은 고객사에서 다른 CDN이 제공하는 다른 형태의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쓰고 계셨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은 아카마이와 다르게 엣지가 많지도 않고 팝이 많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정 고객한테는 뭐 얼마 정도의 몇 대의 뒤에 서버와 몇 개의 팝을 제공을 하는데 딱 픽스돼 있구나. 그게. 거의 픽스가 돼 있어요. 네네. 그 보안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 전산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보안율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아카마이 같은 이제 CDN을 쓰게 되면 한 대의 엣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 하나에 허용되어 있는 패킷 수나 세션 수가 제한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그 안내 페이지, 그 하얀 화면, 403 에러 페이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클레임이 엄청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안할 때도 에러 페이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카마이를 집어넣고 아카마이도 똑같이 국제전산센터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에러 페이지를 보셨다는 고객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페이로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 쓰시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근수님께서요. 지난 6월 21일 날 대형 유럽은행을 노린 디도스 공격은 809mbps에 달하는 초당 패킷을 기록해서 업계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공격 시간이 약 10분 동안 지속됐다고 했는데 아카마이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프로렉식을 이용해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격 들어와서 몇 분 동안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IP 어나운스를 내리고 아카마이 쪽에서 어나운스를 하면서 유럽 쪽에 있는 팝이 한 3, 4개 정도 돼요. 그 팝이 합치면 한 2테라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팝으로 다 서비스를 우회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두 분 좀 불러주세요. 문만수님. 예, 문만수님. 네, 또 한 분. 문만수님 훌륭하시네요. 네네. 아까 전에 여자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박재범님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김민경님. 네. 예. 자, 김민경, 문만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뭐죠? 그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그 설문에 항목 중에 보면 무빙 클래스라고 이 부장님 포함해서 지금 그 IT 전문 기업 근무니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늘 이렇게 디도스나 이런 보안 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또 맞춤형 상담이나 세미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예, 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고 사실 보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작은 질문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시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오늘 4시에도 오늘 또 웨비나 보안 관련된 웨비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4시 방송에서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